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일보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다행히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특별한 변동성 없이 시작을 하고 마감도 비록 음봉이지만 음봉이지만 약간 상승해서 마감을 하는 등 약간의 혼조세 속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를 보면 사실 요즘 굉장히 좀 폭풍 전야의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급등, 오늘은 품절주의 상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오래 겪어본 투자자라면 굉장히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느끼고 굉장히 뭔가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만 하는 시장이죠.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급등을 하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 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던질 수 없습니다.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식 시장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절대 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떡밥을 던져줘야 되고 미끼를 던져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막 많고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수 상한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의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선주 10개가 상한가, 전쟁주 상한가, 그 다음에 품절주 상한가. 이거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잘 돼서 많이 번다 한들 번다 한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한 방 쏴버린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버블이 터져서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그럼 3, 4월 달에 벌었던 수익을 단 2, 3일 만에 까먹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는 최대한 시장을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이 이상 급등 현상 끝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시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주택 지표 양호 그 다음에 해외 증시도 상당히 양호한 마감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2시 40분경 장 막판 볼턴의 트럼프 폭로 기사를 자기가 직접 올렸죠. 그 기사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장 막판에 또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의 불안을 야기를 시켰고요. 이 폭로 기사 자체가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일종의 이 재선을 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노이즈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굉장히 매매를 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했고요. 이 이슈가 미국 시간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장 초반에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이죠. 하와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로 잘 이해하자라고 잘 마감이 됐는데 또 반대로 트럼프의 위구르 인권법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이 호재와 악재가 동반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차익 매물의 압박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노이즈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확산세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뭐 베이징을 봉쇄 한 해 만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가 뭐 갑자기 또 확산세가 또 퍼져 간다면 중국은 또 상징하는 게 크기 때문에 또 시장에 한 번에 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지뢰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기소화가 되고 있고 정치권의 이슈몰이 등이 방산주의 연이은 급등을 출현시키죠. 북한 변수는 사실은 증시에서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악재 때 현금이 없다.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예전에 미사일을 그 연평도에 배가 침몰당했을 당시 제가 그때 포스코랑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었는데요. 둘 다 마이너스 10% 이상 거의 하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이너스 10%대가 나왔어요. 대형주가 그때도 순식간에 한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또 굉장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하락하고 제가 굉장히 좀 어렸을 때고 주식에 대한 뭐 경험도 많이 없을 때지만 이제 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다 투자를 해서 똑같이 주식을 샀었고 회복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당시 차화정 즉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그 차화정 장세 그리고 중공업이 주도주 시장이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이 그러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지속되는 우선주의 급등, 전쟁주의 상승, 오늘은 신라섬유, 양지사 등 품절주까지 판치는 폭풍 전야의 흐름 확인하고 가도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심해서 나쁠 게 전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시장 보면 지독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러한 급등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종목만 지속으로 가는 구간이라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오늘같이 양매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빠짐에도 불구하고요. 지수를 잡아놨습니다. 항상 이 증시에서 이 돛지라는 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이 치열했는데 개인이 받쳐버렸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항상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자, 오늘 장초에 이제 저희는 메톡스 허가 취소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지켜봤죠. 사실 RF텍을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또 순간 올라가서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RF텍이 얼마 전에 세계 최초에 대한 뭐 이제 이슈로 상한가를 한번 들어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제대로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매를 했던 거는 SK 머티리얼즈발 소부장 이슈를 가진 동신세미캠을 보합해서 들어갔는데 오전장 시장이 잠깐 급락할 때 아주 저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수익권에서 약수익에서 팔았는데 오늘의 주도주는 소부장 관련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비싸게 동신세미캠을 사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장초반 2차 전지 섹터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추세를 신고가를 내고 있는 동아기업이 오늘 추가 급등을 했고 상기오토 모티브라는 종목이 이 LG화학의 약 1,300억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슈로 장초반 상한가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뭐 매매를 했고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뭐 여러 번 뭐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그랬는데 시가총액 800억짜리 종목이
누적 수장고가 5천억이다. 이거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놓고 보시고요. 어차피 대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도 섹터에 뭐 의미 있는 종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내에 재료가 있는 섹터는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가 또 엄청나게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고 뭐 그 밖에 이제 뭐 라파스, 동구바이오, 뭐 신풍제약 등등 다 올라가지만 이제 AACR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AACR 관련주는 또 그 전에 청산하는 또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장중 비보증 관련주 급등 흐름이 좀 있었는데 비보증 관련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비보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KPM 테크 뭐 먼저 올라가고 텔콘도 오늘 올라왔고 마이크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너무 좀 성급하게 팔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서 너무 짧게 팔고 나왔네요. 종목들을. 그 다음 더전비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사실 오전장 눌림 매매를 들어갔던 종목이고 네, 거의 본탈 아니면 수수료 손절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수익권에서 있을 때도 뭐 이거는 주가를 좀 볼게요. 자, 그럼 수급 한번 보죠. 오늘 시장은 그래도 네, 요 며칠 시장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그 양호한 게 뭐냐면 이제 그래도 시장이 골고루 상승을 해준 거라는 느낌이 좀 들죠. 뭐 보면 근데 코스피를 보면 네, 상한가가 23개 이 코스피의 우선주들이 이 지금 상한가가 두 시장 합쳐서 31개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주들, 품절주들 급등하면서 상승 종목수 늘려주고 있고요. 뭐 비록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없지만은 시장에서 지수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흐름이 생각처럼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수급파도 뭐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좀 샀다지만 양시장, 양매도 시장에 구간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증시를 한번 보죠. 해외 증시 저는 흔히 이걸 가지고 쌍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쌍별이 떴다. 네, 쌍별이 떴다라는 말을 하는데 주가가 고가권에서 네, 덧지형 캔들이 두 개가 떴습니다. 이제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쌍별이 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에서 확실히 넘기던지 아니면 뭐 양봉으로 끝내던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일단은 네, 덧지형 캔들의 이 좀 불안한 캔들의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약간 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더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쌍별 이때는 상승 추세였으니까 쌍별 그 다음에 쌍별 상승 근데 여기도 쌍별 하락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쌍별이 떴을 때 네, 쌍별이 떴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네,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뭐 상승을 했는데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약간 아직도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은 네, 2분기 그나마 실적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는 특별히 깨질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섹터는 네, 보유 그리고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을 지금 기다렸는데 사실 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5일선이나 11선 구간에서 눌림에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도 흐름을
네, 좋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위주로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까지는 수급 개선이 없네요. 근데 얘도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S퓨어셀. S퓨어셀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5일선을 타고 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횡보하다가 눌릴 때 한번 다시 봐봐야 될 것 같고, KG 모빌리언스. 네, KG 모빌리언스는 네,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은 직전 고점 13,000원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할 생각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또 눌렸을 때 다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시초가부터 매도, 그 다음에 시초가 20% 매도, 74,000원 20% 매도, 그 다음에 74,000원 이탈 20% 매도, 나머지는 내일, 원래 이제 목표가 75,000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단기에 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첨보는 오늘 눌린 구간을 좀 노려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서 눌린 걸 못 봤고, 내일 정도 한번 눌리는지 확인을 해서 첨보도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의 흐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SV 인베스트먼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SV도 나쁘지 않고, KG 모빌리스 했고, 오늘 녹십자 그룹, 녹십자 그룹에서 랩셀이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얘도 이제 약간 삼각 수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얘는 급등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네요.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이 최근에 상가를 갔다가 장막판에 밀리고 지금 수렴해서 가는데, 녹십자 웰빙도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타점을 좀 노리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녹십자 웰빙도 잘 보시고요. 자, 3기 오토모티브 시간에 좀 올랐네요. 일단 이거는 종목이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좀 빨랐어요. 여기 구간에서 사실 이 갭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원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뭐지? 타점을 좀 보려고 했는데 타점이 잘 안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고요. 추가 매수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매수가 돼서 원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때 못 팔았죠. 올라올 때 여기서 팔고요. 직접 고점 돌파할 때 팔고, 다시 여기서 잡아서 상한가에 팔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가 무너져서 다시 반등할 때 팔고요. 매매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무너뜨려서 여기서 잡아서
팔고요. 네, 이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네, 상기 오토모티브는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사실 저희가 종가 베팅을 한 거는 이연제약을 종가 베팅을 해서 네, 시장 시초가에 다 던졌죠. 오늘도 장 막판을 좀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종목이 종가 직전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은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하고 봐야겠죠. 어제 이제 뭐 정근당 바이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올랐던 것처럼요.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자, 내일장 지금 오늘까지 좋았던 동진 세미캠 네, 흐름 신고가를 만들 구간에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 수급주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이 만약에 밀려서 수급이 좋은 종목이 시초가가 밀린다면 네, 시초가 밀렸을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네, 한솔케미칼도 네, 굉장히 위치가 좋죠. 신고가인데 외봉 신고가라고 해요. 이제 외봉 신고가기 때문에 오히려 한솔케미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뭐 이런 종목들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네, 이번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